오늘 장성택 실각의 내막을 가장 정확하게, 확률로 가장 정확하게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고도 많이 했습니다. 장성택 실각설 이후 수많은 뉴스 보셨을 텐데 오늘 캐도남마에서는 그동안 듣지도 못했던 북한 권력투쟁의 판도라 상자를 공개합니다. 북한 파워 엘리트들과 선후배 지간으로 지낸 분입니다.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뭐 통일부, 국방부 뭐 서로 막 국정원은 실각설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저는 아무래도 제일 그런 정보를 제일 많이 아는 데는 네. 아무래도 국가정보원이 제일 많이 알겠죠. 그러니까, 통일부나 국방보다는 그렇죠. 국가정보원이 훨씬 많이 알겠죠. 저도 맞습니다. 네. 국정은 많이 맞을 거라고 95%, 99% 다 생각하겠죠. 대북 정보에 한해서는 CIA도 못 따라오는 게 국가정보원이거든요. CIA도 못 쫓아온다? 못 쫓아옵니다. 네. 국가정보원이 대북 그 정보 능력은 제가 평가하건데 감히 평가한다 그러면 세계에서 1위가 국가정보원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대북 정보의 1등은 네.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대한민국 네. 국가정보원이다. 국정원이다. 국정원이다. 네. 그건 뭐 그렇고 뭐 국방부하고 통일부하고 어떻게 그 소통이 어떻게 잘 안 됐는지는 그건 뭐 제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죠. 말씀드릴 사안도 아니고 네, 알 필요도 없는 거고 네. 저는 실질적으로 장성택이가 현재 어떤 상황에 터져 있으며 처해 있고 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고 네. 이것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자, 장성택이 맨 처음부터 네.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 말씀드리기 전에 네, 말씀드리기 전에. 그림을 먼저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김정일 운구차 호위한 김정은과 7인. 네. 여기에 8명이 운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적으로 당 부분에서 4명, 네. 군대에서 4명, 네. 그래서 8명 아닙니까? 네. 여기서 지금 3번, 4번으로 있는 김기남, 최태복은 82세, 83세 난 노인들이고 네.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거의 없는 네. 아무런 권한도 없다고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뭐 김기남 같은 당주안의 비서긴 하지만 네. 하는 일이 뭔 줄 압니까? 뭡니까? 김정은 우상화만 만드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김정일 우상화, 김일성 우상화 이 사람이 다 이제까지 책임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백두산에 가서 나무를 하나 낡은 나무를 가서 네. 보고 여기다가 김일성 빨치산이 여기다 일제 침략자들 무찌르라 뭐 백두강명성 떴다 이런 구호를 썼다는 거를 찾아내가지고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김기남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기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짜 상징 조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이고 야. 최태복이라는 사람은 그냥 회의에서 망치만 두들기는 사람이고 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은 1번 김정은, 네. 2번 장성택, 네. 당시 3번 이용호, 네. 4번 우동추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뒤에 뭐 김정각, 네. 김영춘이 있는데 김정각이 6번에 앉아 있었죠? 예.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1번 김정각, 우동 2번 권력 2인자인 장성택이 지난해 4월 달에는 우동추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8번. 네. 그 사람을 수청을 해버렸고. 이게 우리로 치면은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은 이제 국정원장. 국정원장. 네. 당시 국정원장을 쳐버렸고. 소리 소문 없이 없애버렸고. 아웃시켜버렸고. 아웃시켜버렸고 7월 달에는 이영호 권력서 군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 제일 높은 사람을 7월 달에 가두어서 어디 끌고 갔고. 합참의장. 예, 우리로 치면. 그렇죠. 네. 합참의장이죠. 네. 그런데 여기 합참의장보다 훨씬 셉니다. 훨씬 국방부 장관보다 높은 게 합참의장이죠. 합참의장입니다. 북한 네. 정참부장. 네. 그 사건을 진두에서 마쿠에서 지휘한 사람이 2번 장성택. 네. 그런데 이번에는 1번 김정은이 2번 장성택을 아웃을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허수아비 둘을 내놓고 북한 권력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져 버렸다. 네.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장성택이는 직위가 8개의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당 정치국 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위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이것들은 다 무슨 건 줄 압니까? 이것들은 다 비상설 기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중앙군사위원회 청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 조선체육지도위원회 청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있고. 이름만 있고 그때그때 모여서 회의를 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들을 하는 비상설 기구들이고, 장성택이 기본 직책은 당중앙위원회 행정부장이 기본 직책입니다. 아, 거기는 이제 책상이 있는 거고. 거기 행정부장. 책상이 있는 거고, 네. 그리로 출근을 하는 거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저도 며칠 동안 좀 많이 바빴고, 저도 좀 많이 연구를 하고 후과에 대해서 어떤 역량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좀 그랬는데, 많은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장성택이 직위가 행정부장이 아니고 조선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이다. 아. 그런데 조선체육지도위원회는 뭐냐면요. 이전에 1989년도에 제가 전번에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죠. 평양에서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벌어졌다. 네. 그때 전국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네. 전국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부주석, 네. 이주석, 네. 이종옥 부주석이 됐고, 네. 부위원장이 장성택이었는데 그것을 장성택이가 다 진두지휘해서 13차 축전이라고 하는 북한 정권 축립 이래 가장 큰 대회 행사를 치렀어요. 임수경 의원이 갔던 네, 그 평양 축전. 지금 국가체육지도위원회는 뭐 하는가 하면요. 제가 그 전번에 말씀을 드리면 김정은의 행동을 보면요. 따라다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관심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네. 김정은이가 관심 가지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스포츠, 네. 건설. 네. 건설은 뭐라는가 하면 우상화물 건설. 네. 김정일 동상 만들고 김일성 동상 만들고 초상화 만들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위락시설. 네. 스위스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마식령 스키장 12월 31일 날 이제 개막식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에버랜드 같은 놀이동산. 그다음에 문수물놀이장, 네. 놀이동산, 네. 놀이공원. 이 사람이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뭐라고? 청소년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을 타야 허리가 좋아진다. 그래서 미림 승마구락부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말을 타라. 네. 그 말을 타는 북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평양에 가서 통행증이 없으면 들어도 못 가는데. 여기도 말 타기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어떤 사람이 가서 승마를 합니까? 부자들이 가요. 정말 0.01%의 부자들만 가서 하는 일인데, 네. 그거를 전국 청소년들이 허리가 좋으라고 그래서 미림 승마구락부를 만들었다는 약간 어처구니 없는 사업을 하는데. 김정은이 다 나처럼 이렇게 사는 줄 알죠. 나라 국민들이. 그런데 네. 스포츠를 한쪽엔 우상화 건설을 하는 거는 최령희하고 마원춘이라는 당중앙회 재정경리부 부부장. 네. 제일 많이 동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 두 사람이 하고, 장성택은 정부 쪽 일을 하면서 외화벌이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스포츠입니다. 네. 조선체육지도위원회는 조선체육성하고 차이가 납니다. 네. 조선민주주의명가국 체육성이 따로 있고, 네. 조선민주주의명가국 체육지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네. 체육성은 말 그대로 문화체육부고, 여기서 네. 말하면 체육지도위원회는 당, 정, 군의 높은 사람들을 갖다가 놓고 네. 스포츠 발전시키자. 우리 원수님이 제일 근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다. 네. 전 당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거를 장성택이가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행정부장에서 체육지도위원장, 뭐 체육상으로 떨어진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북한 체제에 대한 약간의 오해에서 말씀을 그렇게 굉장히 하신 더 거, 높은 자리다. 이게. 굉장히 높은 자리고, 북한 스포츠가 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스파르타식으로 막 엄청 골라서 막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도 맞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북한이 경쟁력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0kg급은 북한을 대할 자가 없습니다. 몸무게가 낮은 쪽은. 역도, 유도,
레슬링, 권투. 네. 한국 사람들은 40kg 못 만들어요, 몸을. 네. 그거 만들려면 막. 근데 북한은 46kg, 48kg급은 세계적으로 없으니까 나가면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보고, 아따, 이게 물건이 되는구나. 네. 런던 올림픽에서 북한이 금메달을 몇 개 딴 줄 아십니까? 5개를 땄어요. 아, 맞아요. 북한같이 정말 세계 경제력으로 보면 한 150위나 넘어가는 아프리카도 못한 나라가 금메달 5개를 땄어요. 이게 어디서 딴 줄 압니까? 레슬링, 유도, 40kg급에서 딴 거예요. 네. 그걸 보고, 이게 체육을 통한 강성대국이 가능하구나. 그럼 거기는 북한은 이제 헤비급 이런 건 없겠네, 거기. 헤비급은 게임이 안 되죠. 네, 90kg 이상 이런 건 없는 거죠. 60kg급도 안 돼요. 거의 없다 이 말이죠. 없죠. 그냥 40kg만 경쟁력이 있으니까. 네. 원수님, 내가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런던 올림픽에서 성과를 거뒀어요. 네. 그래서 스포츠라 그러면 김정은이 약간 그냥 업됩니까? 아니, 업되는. 그래서 네. 그 로드먼이라고 하는 한물간 농구 선수까지 데려다가 네. 이휘자보다 더 멋있는 섬에서 막 놀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스포츠를 그렇게 좋아하고 스포츠가 물건이 되니까 스포츠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하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위락시설 건설의 한쪽은 스포츠, 여기는 최영애, 여기는 장성택 이렇게 했었는데 네. 장성택이가 행정부장직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해임됐습니까? 예. 그런데 더 중요한 지금 이게 거는 처음 얘기하는 거죠? 예. 행정부장에서 해임됐다. 해임됐다. 그러니까 확인된 거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 죄송합니다. 천천히 나와. 네, 천천히. 예. 그 행정부에서 제일 센 사람이 행정부 제1부부장 장성택 밑에 네. 리룡호라고 하는 사람하고 장수길이라는 사람이 11월 하순에 당 간부들 앞에서 공개 처형이 됐습니다. 북한 언제요? 11월 하순에. 제가 날짜는 11월 하순이라는 얘기는 얼마 전이네요. 얼마 전에. 바로 얼마 전에. 리용호, 장수길. 네. 둘을 총살을 했는데 예. 당 간부들을 모아놓고 총살을 했어요. 네. 조선노동당이 1945년 10월 10일 날 창건됐다 그러는데 6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숱한 숙청이 있었지만 김정은 정권 하에서처럼 간부들을 당중앙의 고위 간부들을 세워놓고 자동총으로 난사해서 죽인 사건은 없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북한 정권에 큰 타격을 주는가 하면요. 당중앙의 행정부라고 하는 게 무슨 부서인 줄 아십니까? 사법 예. 다 있는 거죠. 검찰, 경찰 다 있는 거죠. 그 국가안전보위부까지 이전에는 행정부가 봤어요. 네. 북한이 무슨 통치를 합니까? 공안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공안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사법, 검찰. 네. 요 네 개의 가장 중요한 부서를 장성택이가 1980년 말부터 이끌어 왔어요. 네, 행정부장으로. 그러니까 눈과 귀를 북한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네. 그 전에 행정부가 있기 전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1부 부장을 한 적이 있는데 장성택이가. 네. 1부 부장을 할 때 무슨 거를 담당했는가 하면 행정부문 담당 제1부부장.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사법검찰을 책임진 그러니까 그만큼 막강했다. 김정일의 신임을 받았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행정부가 그 신임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데 의하면 국가안전보위부는 지난해 하반기 정도 중에 김정은이가 이건 내가 직접 보겠다 해서 그거는 떨어져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로 치면 국정원장. 국정원장. 그렇지만 경찰청장에 해당되는 인민보안부장, 사법검찰은 장성택이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행정부라고 하는 부서가 어느 정도의 무서분류의 권력을 휘두르는가 하면요. 당중앙위원회 행정부가 있죠. 네. 각 도당의 행정부가 있습니다. 시, 군, 당위원회 행정부가 있는데 당중앙위원회에서 제1 가는 부서가 어딘가 하면 원래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이게 간부를 임명하고 사상 통제를 하는 것이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인데 네. 작년부터 행정부가 조직지도부의
권한을 능가하는 권한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행정부가 더 힘이 파워가 그러니까 셌다. 지방이나 중앙 간부들이 행정부가 언제 조선노동당의 제1부서가 됐느냐. 제1부서는 조직지도부인데 이거는 수령님 때부터 김일성 때부터 유지되어 온 이건데 왜 행정부가 저렇게 날치느냐. 이런 말들은 계속해서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마음에 안 들었군요. 마음에 안 들었고 김정은이도 어느 정도 마음에 안 들었겠죠. 네. 그래서 잘 보라 하던 참에 무슨 사건이 터졌는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떤 사건이 터져서 네. 예를 들어서 이건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다. 네. 직접적으로 연루된 행정부 제1부부장, 행정부 부부장 장성택의 오른팔 왼팔을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오른팔 왼팔은 맞습니까? 오른팔 왼팔은 맞습니다. 아, 맞고. 그런 사람이 공개 처형되고 그 사실을 전당 간부들과 전군 간부들에게 지금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간부들 앞에서 따발총으로 따발총은 옛날 따발총은 소리고 아니고 자동총으로 자동총이라 그러거든요. AK 옛날 말로 따발총. 따발총으로 막 해서 죽여버렸어요. 완전히 공개청인데 네.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다. 조선노동당 역사, 북한 노동당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정말로 처음 있는. 이전에는 숙청하면 회의장에서 나가면 사무실에 가 있는 거를 보위부원들이 몰래 밤에 가서 잡아가지고 수용소에 가서 넣거나 처형을 하는 방법을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엄중하게 받는가 하면 공개 처형을 해서 전 당원들과 간부들과 군 장교들이 알 수 있게끔 공개 처형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김정은이가 아니면 그 사건을 직접 한 최영애나 김원홍 보위부장 같은 사람들이 사건을 심각하게 봤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일로 이 두